자, 이번 시간에는 순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순열이라는 건요, 순서가 있는 나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이렇게 이제 얘기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이게 이렇게 좀 적어 보십시오. 순서가 있는, 순서가 있는이 아니고 순서를 고려한, 가지수, 경우의 수. 자, 순서를 고려한 경우의 수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 이런 얘기가 뭐냐? 이렇게 이제 얘기 될 건데, 우리 중학교 때 얘기 한번 해볼까요? A란 사람이 있고, B란 사람이 있고, C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이 세 사람을 예를 들어서 이제 줄을 세울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1번 자리, 2번 자리, 3번 자리 이렇게 줄을 세울 겁니다. 1번 자리, 여기 이제 2번 자리, 여기는 이제 뭐 3번 자리다 이렇게 줄을 세울 거예요. 그럼 이제 1, 2, 3번 이렇게 있을 때 1번 자리, 2번 자리, 3번 자리가 있을 때 그러면 첫 번째 자리에 누가 올 수 있냐라고 이제 가지수를 따져보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예요? A란 사람도 올 수 있고 B란 사람도 올 수 있고 C란 사람도 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몇 가지다? 뭐 세 가지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자리에는 요 1번 자리에 누군가 같겠죠. 뭐 예를 들어서 A가 같다라고 봅시다. 그럼 뭐 B가 C가 남았으니까 여기는 갈 수 있는 사람의 경우의 수는 두 가지입니다. 경우의 수 가지수입니다. 그럼 맨 마지막 만약에 여기가 뭐 B가 같다라 치면 자, 맨 마지막에 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겠죠. 그럼 경우의 수가 한 가지니까 자, 동시에 일어날 때는 뭐 하시면 되냐면 곱사건으로 곱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총 몇 가지다? 6가지다. 이렇게 이제 중학교 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얘를 조금 더 좀 멋있게 이제 표현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멋있게 이제 표현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서로 다른 세 개가 있는데 얘를 몇 가지로 세 자리에 줄을 세우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P라는 거는 퍼뮤테이션이라 그래요. 퍼뮤테이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고등학교에는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거의 뜻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할 건데 NPR이라고 이렇게 쓸 겁니다. NPR. 그러면 이게 뭐냐? NPR을 쓸 건데 이런 이제 줄 세우기를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서로 다른 N개가 있는데 개 중에서 우리가 R개를 택하여 줄을 세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의 의미는 서로 다른 3명 A, B, C가 있죠. 서로 다른 3명 A, B, C가 있습니다. 그럼 걔네 3명을 줄을 세운다는 거예요. 이 3명을 줄을 세운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3명 중에 몇 명, 2명을 뽑아서 이제 줄을 세운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한번 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기가 1번 자리고 여기가 몇 번 자리? 2번 자리라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때 여기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세 가지. 왜냐하면 이 세 명 중에 하나가 올 수 있겠죠. 그럼 두 번째는 한 명 나갔으니까 여기는 두 가지겠죠. 그럼 3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어떻게 쓰시냐면 6이라 여기도 6가지인데 여기를 이제 쓰는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 3P2다. 그래서 서로 다른 3명 중에서 2명을 골라서 줄을 세우는 경우의 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한 명만 뽑는다 그러면 여기 이제 1번 자리라 보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따지면 그냥 세 가지가 되겠죠. 왜? 요 세 명 중에 하나만 오니까 한 명만 뽑아 줄 세우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3P1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순열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순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순열, 그 첫 번째 순열, 두 번째 중복 순열, 그 다음에 같은 것이 포함된 순열, 요 세 개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각각에 대한 정의들을 정말 잘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문제가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만 나오면 좋겠지만은 절대 그렇게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다가 이제 별표를 꼭 치시고요. 이 형광색이 있으면은 형광색으로 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밑으로 칩니다. 서로 다른 n개에서 일단 다 달라야 됩니다.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뭐한다? 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일렬로 배열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NPR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NPR.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선택한 다음에 줄 세운다. 그래서 중학교 때 해봤던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기호를 아주 멋들어지게 이제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퍼뮤테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퍼뮤테이션. 책에 보면은 영어로 이제 퍼뮤테이션이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된다는 거는 이렇게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순열의 수는 여기는 반드시 알아주셔야 되는데
특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특히 요 2번이랑 그 다음에 뭐 1번이랑 요거는 반드시 좀 알아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요거는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1, 2, 3, 4 뭐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n까지의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n까지의 수가 있는데 그럼 이 중에서 이제 선생님이 몇 개를 고르냐면 이제 n개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서로 다른 n개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n개의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서로 다른 n개의 수가 있다 그랬을 때 얘를 이제 줄을 세운다는 거죠. 그러면 일단 자리를 만들어 볼게요. 몇 개? 알개를 만들어 봅니다. 알개. 그러면 알개를 이렇게 만들었을 때 자, 여기까지 이제 자리를 만들고요. 이 여기에서 몇 개 서로 다른 n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알개를 선택한 다음에 선택 후에 나열하게 됩니다. 자, 다시 선택 후에 나열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때 이 경우의 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기호로서 이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숫자가 총 몇 개가 있냐면요. n개가 있습니다. n개가 있다 그랬을 때 처음에 이제 놓을 수 있는 경우의 수, 처음에 어떤 숫자를 놓을 것이냐, n가지가 있겠죠. 그럼 두 번째는 뭐 하나가 나갔다라고 보면은 나머지 n-1개가 있겠죠. 그래서 n-1. 그럼 여기는 세 번째는 n-2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얘가 첫 번째 자리, 얘가 두 번째 자리, 얘가 이제 세 번째 자리 이렇게 보이시죠? 그럼 여기가 알개를 선택했기 때문에 R번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빼는 숫자를 보시면요. n 다음에 뭔가 빼기 시작해요. 그죠? 그러면 여기 세 번째는 2를 빼고 두 번째는 1을 빼죠. 그럼 R번째는 여기 R보다 1보다 작은 애를 뺄 겁니다. 그래서 원래 여기 오는 숫자는 n 빼기 R 마이너스 1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n-r 플러스 1 이렇게 이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나열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거 이제 동시에 이제 사건이 경우의 수는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곱하게 되죠. 자,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곱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곱하게 되겠죠. 그럼 요때 이제 요까지 이제 경우의 수를 이제 npr이라고 쓰고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냐면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그 다음에 어디까지 곱할까라고 보면은 여기 r보다 뭐한다? n에서 r을 뺀 다음에 더하기 1을 해준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죠. n-r 플러스 1. 왜 그러냐면 요 뒤에 들어간 숫자에 대한 개념만 좀 보시면은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이렇게 보실 때 자릿수에서 하나를 덜 뺀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가 r-1이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되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드리자면 6p3이다 이렇게 이제 보겠습니다. 6p3이다라고 보시면 6,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4를 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끝자리가 오는 걸 요거를 알아두시면 좋은데 그냥 6부터 1만큼씩 뺀 다음에 3개만 나열한다 이렇게 봅니다. 6부터 하나씩 작은 수를 3개를 나열한 다음에 곱한다. 다시 6부터 1만큼씩 작아지는 수들을 나열한 다음에 3개를 나열한 다음에 곱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10p 뭐 4다 이렇게 되면은 얘는 10, 9, 8, 7 4개만 나열해서 곱하시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한다 라고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두 번째 보시면요. 여기 이제 n하고 느낌표가 있죠. 그럼 이걸 어떻게 읽냐면 팩토리얼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팩토리얼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얘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10은 너무 크다. 예를 들어서 뭐 5p5다 이런 게 있습니다. 5p5 같은 경우에는 자 5, 4 이 5개를 나열해야 됩니다. 1만큼씩 작은 수들을 나열한 다음에 곱한다라고 보면 되는데 이게 1만큼씩 작아지는 수들을 계속 이제 쓰다 보면은 뭐 어차피 마지막 1까지 곱하는데 수학자들이 야 이거 너무 귀찮지 않냐? 야 이거 빡친다 야. 이거 기호로 나타내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5 팩토리얼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로 이제 기호로 쓰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mpn이다 이렇게 하시면요. mpn이다 이렇게 하면은 n부터 1만큼씩 작은 수를 n번을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n 곱하기 n-1 곱하기 그 다음 이런 식으로 이제 쭉쭉 가서 어디까지 쭉쭉쭉 가서 n-
3, 2, 1까지 가겠죠. 3, 2, 1. 그래서 이게 쓰기가 귀찮으니까 이거를 하나의 기호 n 팩토리얼이다 라고 이렇게 기호로 정의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n 팩토리얼 이거는 5, 4, 3, 2, 1. 뭐 예를 들어서 6 팩토리얼이다 이렇게 하면은 얘가 6, 5, 4, 3, 2, 1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이제 뭐냐라고 이제 될 건데, NPR은 왜 이제 하필 또 느낌표 팩토리얼을 이렇게 표현합니까? 이렇게 이제 될 건데요. 그 이유는요, 여기다 이제 좀 설명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NPR이라는 애가 있는데, 얘를 하필 n-r 팩토리얼 분의 여기가 이제 n 팩토리얼로 표현합니다. 근데 도대체 이거 왜 그러는 건데요? 이렇게 하면은 예를 한번 들어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10p3이 있다라고 봅시다. 10은 너무 크다. 예를 들어서 6p4가 있다라고 봅시다. 그럼 6p4가 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여기 6, 5, 자, 이 점을 곱하는 겁니다. 4, 3, 이 3까지 곱하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다 선생님이 2, 1을 곱한다라고 봅시다. 됐습니까? 이 2를 곱한다라고 봅시다. 그러면 이걸 왜 하는데요? 이걸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6 팩토리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원래 빨간색은 없었기 때문에 다시 이런 식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2 팩토리얼을 이렇게 나눠준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개념을 잡으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기호로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걸 외우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7p3이다 이렇게 가면요. 얘를 한 번만 더 들어드릴게요.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얘를 한 번 더 들어드릴게요. 7, 6, 5, 4, 7, 6, 5까지 가겠죠. 그럼 요 뒤에는 빨간색으로 이렇게 쓰겠습니다. 4, 3, 2, 1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이렇게 쓴 이유는 얘를 그냥 팩토리얼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던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빨간색을 없애야 되기 때문에 4, 3, 2, 1을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4 팩토리얼이라고 이렇게 나타내실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이런 이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표현이 나왔을 때 야들아 이거를 이제 팩토리얼로 나타낼 수 있니? 이런 이제 물음이거든요. 그럼 이때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체 6개를 줄을 세웠는데 여기서 6에서 2를 빼면 얼마 되죠? 4가 되죠. 그래서 6p4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7에서 4를 빼면 얼마 되죠? 3이죠. 그래서 여기는 7p3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의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런 표현들이 나왔다라고 보신다면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위에서 아래 걸 뺀다라고 보시면 돼요. n에서 n-r을 빼게 되면 n에서 n-r을 빼게 되면 당연히 r이 남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NPR을 잡는데 선생님이 하나 더 예를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11 팩토리얼 분의 5 팩토리얼 이렇게 이제 나왔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얘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11p 한 다음에 여기서 아래 걸 빼게 되면 얼마 남죠? 6이죠. 그래서 11p 6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결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를 한번 더 들어드리면 12 팩토리얼인데 여기 밑에 7 팩토리얼이 날렸다. 그러면 여기는 12p 그 다음에 여기 빼면 얼마 되죠? 5죠. 12p 5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한다는 거는 좀 이렇게 예로서 이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일단 문자로 하는 것보다는 표현이 얘가 좀 편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마지막 세 번째인데 여기도 중요합니다. 여기도 중요한데 MP0이 1이다. 그 다음에 0팩토리얼은 1이다. 이게 왜 이런 거냐 도대체 이거는. 자, 요 밑에다가 조금만 설명할게요. 자, 여러분들 이제 보시게 되면요. 그 세 번째는 MP0이다 얘기하면 이런 거죠. n개 중에서 0개를 뽑아서 줄을 세운다. 그럼 아무것도 뽑지 않고 줄을 세운다는 거죠. 그럼 얘가 왜 1이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의 의미는 이제 이런 거죠. 원래는 이렇게 되는 거죠. n팩 됐습니까? n팩 그 다음에 n- 얼마 될까요? 0팩이죠. 자, 다시 0팩입니다. 자, 0입니다. 그래서 0팩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값은 얼마 될까요? 1이죠. 그러니까 즉 뭐 얘기한 거냐면 아까 위에 있는 식 있죠. 여기 위에 있는 식을 이용하게 되면
우리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n개 중에서 아무것도 뽑지 않고 줄을 세운다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경우로 1로 본다는 거죠. 이 수식을 따른다라고 보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NPN을 보겠습니다. NPN 같은 경우에는 n개 중에 n개를 선택한 다음에 나열하니까 원래는 n 팩토리얼입니다. 그런데 얘도 뭐냐면은 이 위의 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라 그러면요. 얘가 이렇게 됩니다. 여기 좀 잘 봐주셔야 되는데 n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입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이제 결론은 이제 n 팩이잖아요. 그런데 얘가 얼마죠? 바로 0 팩토리얼입니다. 0 팩토리얼. 그러면 얘가 0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 이 n 팩토리얼로 이렇게 만족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면 얘가 얼마가 될 수밖에 없냐면은 이게 1로서 기결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이런 것들은 이제 수학자들이 편의상 이렇게 정한 거이기 때문에 0 팩토리얼은 0이 아니고 얼마다? 1이다. 이렇게 이제 개념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NPN을 정의하기 위해서 NPN이 n 팩토리얼이다. 그럼 이 수식을 써야 되잖아요. 이 수식을 쓰려 그러면 0 팩토리얼이라는 거를 1로서 정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이 한 가지다. 그러면 이걸 의미상으로 따져보면은 0개 중에 이 n팩 0팩토리얼을 만약에 의미를 정해보자면은 0팩토리얼이라는 건 0개 중에 0개를 선택해서 나열한다. 그럼 아무것도 나열이 안 되겠죠. 그럼 걔도 하나의 사건으로 봐서 그냥 한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0팩토리얼은 1이다. 0개 중에 0개를 선택한 다음에 그걸 줄을 세운다.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그런 경우도 그냥 한 가지다라고 이렇게 그냥 의미상 이렇게 한번 둔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딴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이제 요 파란색 요 세 가지는 필수고요. 요 빨간색은 더 중요하고요. 이것도 꼭 아셔야 되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렸어요.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서 이웃할 때와 이웃하지 않을 때의 순열 이렇게 있는데 뭐 이웃한다 이웃하지 않는다는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 때 많이 해보셨을 건데 중학교 2학년 때죠. 근데 기억이 아마 가물가물하실 거예요. 대부분 이제 우리 친구들한테 야 이거 기억나냐 이렇게 하면 대부분 아니요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이제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A, B, C, D 4명이 있어요. 이 4명이 있는데 4명 중에서 AB를 어떻게 이웃하게 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이웃하게라는 거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뭐 이제 A란 애와 B란 애가 있겠죠. 그럼 얘네가 이제 뭐 커플이다 이겁니다. 예를 들면 커플이다 이거죠. 이웃한다는 거면 야 우리는 떨어지기 싫어. 우리는 이렇게 있을 거야 이런 얘기죠. A와 B는 우리 이렇게 붙어 있을 거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웃한다 그러면 첫 번째 뭐 하냐면 이렇게 묶음 표시를 해줍니다. 이렇게 묶음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일단 이게 하나의 묶음으로 보면은 이런 뭐 거기 마트 같은 데 우유 같은 거 묶어 팔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얘를 이웃한다 그러면은 이 옆에 이렇게 나란히 세우는 겁니다. 그럼 묶음으로 표현한 다음에 두 번째는 전체 인원수에 좀 조정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AB가 이제 이웃한다라고 보신다면 AB가 이웃한다라고 보시면 얘가 하나의 묶음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시냐면 AB가 하나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AB 그 다음에 뭐라 보실까요? CD 그러니까 총 인원수가 제한이 이제 변화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4명이 아니라 일단 전체적으로는 전체 인원수가 n-1명이라 보는 거죠. 요 상에서는. 그래서 3명이 있다. 전체 3명의 개념으로 이제 3명이 있다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럼 일단 전체 3명을 줄을 세운다 그러면 서로 다른 3명 중에서 3명을 뽑아서 줄을 세우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3픽토리얼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래서 3, 2, 1 총 몇 가지다? 6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계산하기가 좀 편하죠. 그럼 세 번째는 뭐냐면은 A, B도 마찬가지로 이웃한데 오빠 난 여기 오른쪽에 쓸래 할 수도 있고 오빠 저는 여기 오른쪽에 쓸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A, B가 마찬가지로 이웃할 때 A, B가 순서를 바꾸는 경우 알겠죠? A, B가 순서를 바꾸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겁니다. 바꾸는 경우. 그래서 A, B가 순서를 바꾸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A, B가 줄 서는 경우 몇 가지? 2개 중에 2개를 골라서 줄을 세우니까 2P니까 2팩이겠죠. 그래서 원래는 2 곱하기 2니까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묶은 다음에 일단 전체적으로 이제 인원수가 3명 있다 본 다음에 그 다음 A, B가 줄을 쓰는 경우도 이제 생각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 이제 네 번째 전체 경우의 수는 동시에 일어나죠. 이거 하나, 둘, 셋.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전체적으로 줄을 쓰는 경우는 있지만 동시에 A, B도 이제 뭐 할 수 있어요? 자리가 바뀔 수 있죠.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6 곱하기 2. 그래서 총 12가지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주시는 거죠. 뭐 중학교 때 이미 했던 것들이니까요. 그래서 이웃하는 것들은 뭐 크게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의.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는 이웃한다라는 걸 잘 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이제 중학교 실력으로도 충분히 풀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크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근데 어떤 걸 이제 많이 내시냐면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웃하지 않게 이제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있답니다. 이웃하지 않게. 그럼 이웃하지 않게 뭐 이런 거죠. 뭐 A, B 이제 좀 숫자를 인원수를 늘릴게요. E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거죠. A라는 양반이랑 뭐 B라는 여자친구랑 싸웠나 보죠. 흥! 뭐 이러면서 막 아우 나 니랑 같이 앉기 싫어 뭐 이렇게 할 거예요. 이 줄을 쓸 때. 그러면 그때 A, B가 이제 이웃하지 않게 이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A, B가 이웃하지 않게. 그럼 뭐 여사건의 경우의 수로 이웃한 경우에서 빼도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즉 A, B는 이웃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웃해도 되는 것들을 한번 쳐다본다 이겁니다. 그러면 C와 D와 E는 뭐 이웃해도 상관이 없죠. 이웃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웃해도 가능하니까 일단은 이웃한 것들끼리 먼저 나열을 합니다. 왜 이웃한 것들끼리 먼저 나열을 하냐면요. 이렇게 이제 먼저 나열을 합니다. 그럼 자, 첫 번째, 이웃해도 되는 것들끼리 먼저 나열하는 거죠. 얘네들부터 나열하는 거죠. 그럼 이거부터가 나열하는 이유는 얘네를 나열한 다음에 나머지 자리에다가 요 자리에다가 A와 B를 그냥 끼워 넣으면 되는 게 있죠. 그러니까 뭐 A 여기 넣고 뭐 B를 여기 넣든지 아니면 또 A를 여기 넣고 B를 여기 넣든지 이런 식으로 나머지 자리에 이제 끼워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웃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일단 이웃해도 되는 것들끼리 배열을 한 다음에 그 사이사이 자리에다가 이제 A와 B, 이웃하지 않는 것들을 이제 배열하면은 완벽하게 이제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두 번째는 일단은 이 파란색도 마찬가지로 줄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파란색을 일단 줄을 세우는 방법은 3개 중에 3개를 골라 줄을 세우기 때문에 3팩이다 이렇게 보고 총 3이 1이니까 6가지다 이렇게 이제 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요 자리가 있습니다. 요 자리 요 하나 둘 셋 네, 서로 다른 4자리가 있죠. 그럼 서로 다른 4자리가 있습니다. 4자리를 자, 2명이 이제 가야 돼요. 그러면 이 2명을 AB를 4개의 자리에다가 2개를 골라서 나열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AB를 나열하는 방법은 나머지 빈자리에다가 4개 중에 2개를 골라서 줄을 세우면 되겁니다. 그래서 4P니까 4, 3, 12, 12가지 되겠죠. 그러면 1번 사건과 2번 사건은 당연히 어떻게 일어납니까? 동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동시에. 그래서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얘네 둘을 뭐 하시면 된다? 곱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웃하지 않는 경우는 16이 아니고 12죠. 12 곱하기 얼마다? 6이다 이렇게 쳐다보시면 총 몇 가지다? 72가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웃해도 좋은 것들을 먼저 배열하고요. 두 번째는 1에서 나열한 꽃 양끝 사이에 양끝과 양끝 여기입니다. 양끝 여기가 양끝이죠. 여기와 사이사이에 이웃하지 않은 것들을 배열한다. 이렇게 이제 요 사이사이에 이웃하지 않은 것들을 배열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웃하지 않게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생각보다 좀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반드시 좀 알아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서 이제 여기 계산인데 여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필수의 10번은요, 이제 한 번씩 등장하면 또 이제 헤매는 친구들이 있어서요. 그래서 일단 먼저 말씀드릴게요. NPR의 의미는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해서 나열하는 거죠. 그래서 R이 N보다는 클 수가 없어요. 그럼 이렇게 되고요. 또 하나는 N과 R은 몇 개 이렇게 개수로 이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N과 R은 반드시 무슨 수예요? 자연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자연수가 되는데 여기 보면 이제 미지수죠. 여기도 미지수, 여기도 미지수죠. 자, 그런데 이게 다 자연수이기 때문에 이 자연수들은 이제 방정식으로 풀어도 되지만 이런 것들은 적당한 수를
끼워 넣어서 찾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왜냐하면 자연수이기 때문에 음수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수를 끼워 넣어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그 무슨 말이냐? 죄송합니다. MP라는 애가 있어요. MP. 그 MP라는 거는 자 n 곱하기 n-1 됐죠? 그 다음에 얘가 5n이 되는 거죠. 그럼 이때 n이 이제 자연수이기 때문에 n이 0이 될 리는 없죠. 그래서 양변에 그냥 n을 나누신 다음에 n-1이 5다 이렇게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때는 이렇게 보셔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음수가 안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냥 n은 얼마다? 6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결을 해 주셔도 됩니다. 왜냐면 뭐 n이 0을 넣어도 같아지지만 여기가 이제 자연수이기 때문에 이거는 해당 사항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mp3, n 플러스 2, p3이죠. 그러면 이때도 어떻게 하시냐면 mp3 같은 경우에는 n-1, n-2가 곱해졌고 그 다음에 여기는 n 플러스 2, 그 다음에 하나씩 뺍니다. n 플러스 1, 그 다음에 n 이렇게 하고요. 여기가 5대 10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내항 외항을 곱하면 서로 같겠죠. 이런 식으로 갖게 되는데 일단 이렇게 하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3차식이 나오고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어차피 비례식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약분 처리해버립니다. 너 약분, 너 약분. 그 다음에 뭐 할까요? 너 약분할 게 이제 없죠. 약분할 게 없네요. 안타깝게도 약분할 게 없네요. 그래서 약분 먼저 해버리고 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분한 다음에 5하고 잠깐만요. 5하고 여기다가 이제 n 플러스 2, 그 다음에 n 플러스 1은 12하고 여기가 이제 얼마 될까요? n-1, n 플러스 n-2 이렇게 이제 보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요거를 다 정리해서 이제 문제를 보는 게 맞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쪽이 커야 되기 때문에 n은 이제 3보다 큰 값이 들어가야 돼요. 일단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3보다 큰 값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때는 뭐 이제 적당한 수를 끼워 넣어서 이제 해도 됩니다. 일단 적당한 수를 끼워 넣어야 되는데 끼워 넣기 안 되니까 여기는 불가피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5n 제곱 플러스 15n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10이 되겠고요. 그럼 여기는 12n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6n 그 다음에 24가 되겠죠. 그럼 얘를 이쪽으로 다 이항하게 되면 여기 7n 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51이네요. 숫자가 이상하게 좀 어렵네요. 그 다음 여기는 마이너스 플러스 14는 0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7하나, 1하나, 여기도 7하나, 여기 2하나 이렇게 가고 둘 다 마이너스 먹으면 되니까 여기 이제 분수값은 안 되죠. 그래서 n값은 얼마다? n값은 그냥 간단하게 뭐 7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이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세 번째는 뭐 간단하죠. 5 곱하기 얼마 할 거 아니야. 5. 그냥 이거는 이제 나열해 본다. 4, 20이죠. 근데 한 번 더 가면 3이죠. 3개만 곱하면 60이죠. 이렇게 60이 되니까 여기가 이제 3개 나왔으니까 R값은 뭐 3이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옆에 밑에 있는 문제들은 반드시 한번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필수예제 11번인데요. 11번 같은 경우에는 얘가 왜 이렇게 되냐 이런 거죠. 그러면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증명을 해 드리자면요.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n 팩토리얼은요. 이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n 곱하기 n-1 곱하기 n-2 이런 식으로 봐서 어디까지 가냐면 3, 2, 1이죠. 여기까지 이제 간단히 이제 보는 거죠.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이제 얘기될 때 일단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이렇게 이제 묶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무슨 얘기냐면 이 파란색은 우리가 n-1부터 하나씩 빼서 쭉 곱하죠. 그죠? 그래서 얘는 n-1팩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얘기냐면 얘를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도 표현 가능하다라고 이제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 n 곱하기 n-1 팩토리얼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는 것도 뭐 상관없겠죠. 근데 이거 왜 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자, 우리가 이제 NPR이 있어요. NPR. 문제를 풀러가면은 NPR이 있는데 얘를 이제 이렇게 쳐다보자 이겁니다. 어떻게 여기는 이제 n팩이 가고요. 여기는 n에서 r 뺀 거 n-r팩이 간다 보는 거죠. 자, 그러면 뭐 할 거냐 이거죠. 뭐 할 거냐? 그럼 얘를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n 곱하기 n-1팩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n-r팩이다. 그럼 뭐 하시는데요, 선생님? 일단 n을 앞으로 뺄게요. n을 앞으로 빼게 되면 여기는 n-r팩 이렇게 될 거고 여기는 n-1팩 이렇게 이제 되겠죠. 그럼 이게 이제 의미하는 건 뭐냐면요. 이거를 마찬가지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게 팩토리얼이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순열로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n-1 팩토리얼 하고 여기 오는 수는 위에서 아래 수를 뺀 수입니다. 그래서 n-1에서 n-r을 빼게 되면요. 여기가 이제 r-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r-1 그 다음에 곱하기 n이다. 이렇게 이제 보셔도 상관없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조금 다르게 좀 증명해드리면 이렇게도 이제 볼 수 있겠죠. NPR이라는 거는 n명 중에서 그래서 n명이 있다 그러면 A, B, C, D 이렇게 이제 4명이 있다라고 볼게요. 4명 중에 이제 4명 중에 자 일단은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3명을 일단 줄을 세워요. 근데 누구 3명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한번 볼게요. 3명 중에 2명을 줄을 세운다고 합시다. 2명. 3명을 줄을 세우는데 그 중에서 이제 2명을 먼저 뽑아냅니다. 몇 명? 2명을 뽑아내요. 2명을 뽑아내고 어떻게 하냐면은 자 이렇게 봅니다.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고 C라는 사람이 있고 D라는 사람이 있어요. 됐어요? 그럼 요 3명, 이 3명인데 4명인데 그럼 이 중에서 이제 3명을 골라가지고 3명을 이제 줄을 세운다라고 보는 거예요. 3명을 일단 3명을 뽑습니다. 그럼 일단은 몇 명? 일단 누군가 이제 하나를 먼저 뽑아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군가 먼저 하나 뽑아냈다 생각하는 거예요. 누군가 먼저. 그럼 누군가 먼저 뽑아냈다라고 생각했을 때, 요 3명 중에 일단은 2명을 골라서 줄을 세우면 되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B가 가든지 여기가 C가 가든지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죠? 그러면 이때 여러분 이제 보시는 게 여기가 의미가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몇 명? 이 4명 중에 먼저 A를 먼저 뽑아냈다라고 칩시다. A는 먼저 선출됐으니까. 그러면 몇 개? 4명이니까 4명 중에 1명 뺐으니까 4-1. 그 다음에 그 중에 2명을 뽑죠. 그 다음에 여기는 3-1. 그러니까 즉 3P2의 내용이죠. 여기 이제 나머지 3명 중에 2명을 뽑아서 그럼 이제 A도 마찬가지 줄서로 가야 되는데 A가 어디 갈까요? 여기 갈 수도 있고 여기도 갈 수도 있고 여기도 갈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이제 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렇게 가니까 얘가 갈 수 있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다. 여기가 이제 3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곱하기 n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쳐다보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보셔도 되겠고요. 그리고 이 누가 먼저 이제 뽑힌다는 얘기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왜 그러냐면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서 누군가 하나가 먼저 뽑히죠. 그죠? 근데 누가 뽑히냐 이렇게 해서 경우의 수를 따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B, C, 그 다음에 A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이제 A가 맞다라고 칩시다. 이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B, C가 먼저 이렇게 뽑아 놓은 다음에 A가 여기 온 경우의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걸 이렇게도 봐도 됩니다. A하고 C를 먼저 뽑아놨어요. A하고 C를 먼저 뽑아놨습니다. 그 다음에 A하고 C를 먼저 뽑아놓은 다음에 B라는 녀석을 이번에는 먼저 뽑아놓은 다음에 여기다 줄을 세웠다라고 봐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나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얘기냐면 누가 먼저 이렇게 뽑아가지고 밖으로 내보내도 별 의미는 이 경우의 수는 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 중에 한 명만 뽑아가지고 이 4명 중에 한 명만 뽑아가지고 나머지 중에 2명을 줄 세운 다음에 A를 이렇게 끼워 넣는 방법은 나머지 여기 B를 뽑으나 C를 뽑으나 D를 뽑으나 누굴 먼저 선택하느냐는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개 중에 한 명을 뽑아가지고 이거는 경우의 수를 안 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줄을 다 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 중에 한 명을 뽑은 다음에 나머지 2명을 뽑아서 줄을 세웁니다. 그 다음에 A를 이렇게 배열하는 경우의 수다. 얘가 NPR이랑 같다. 이렇게 이제 보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혹시 이해가 잘 안 되시면은 그 수업 시간에 한번 다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순열의 수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서로 다른 5명이 있겠죠. 인원수는 원래는 다 다릅니다. 그냥 사람이라 그러면 다 달라요.
일렬로 세우는 방법은 서로 다른 5명을 5자리 이제 나열하는 거겠죠. 그럼 얘는 5팩토리아니까 5, 4, 3, 2, 1 이렇게 되니까 그냥 여기는 120이다. 그래서 5팩토리아는 그냥 120이다 외우고 계세요. 50명의 학생에서 반장, 부반장 이렇게 이제 직책이 다르죠. 그러면 한 명씩 선택하는 거는 50명 중에서 요 반장이라는 자리와 부반장이라는 자리는 다르죠. 그래서 50명 중에서 2명을 골라서 줄을 세운다라고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50 곱하기 49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반장하고 이렇게 좀 보십니다. 이렇게 책에는 좀 적어 놓으세요. 반장하고 부반장은 직책이 달라요. 그러니까 각각의 부장이 아니고 부반장이겠죠. 각각의 지위가 이렇게 직책이 다른 경우에는 이거는 우리가 이제 순열로 보시고요. 나중에 조합 개념으로 가실 때는 이거는 미리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뭐 대표 1, 대표 2는 뭐 대표 1번과 대표 2번은 직책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여기는 뽑는 순서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대표를 뽑는 경우는 순열이 아닙니다. 그럼 이게 순열이 아니고 나중에 나올 조합의 개념이다 라고 이렇게 좀 써주십시오. 여기는 조합이다. 그래서 직책이 같은 경우와 직책이 같지 않은 경우는 이렇게 좀 분리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요. 남자 여자가 각각 교대로 이 말 주의하십시오. 교대로라는 거는 남녀 또는 여남 이런 식으로 앉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대를 앉는 경우는 이제 3번 넘어가면요. 교대로 앉는 경우는 굉장히 쉬워요. 어떻게 하냐면 뭐 자리를 동그라미 남자로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5개를 하고 일단 남자를 일단 먼저 세웁니다. 줄을 세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남자를 먼저 줄 세웁니다. 남자를 이제 줄 세우게 되면 5명이 있으니까 5명을 줄 세우겠죠. 5P5가 되겠죠. 그럼 얘는 5팩이니까 총 120까지다. 이렇게 이제 볼 거고요. 그럼 여자를 어떻게 세우냐? 일단은 교대로 앉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5명 교대로 이렇게 앉힐 수 있는 방법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경우가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5명 이렇게도 앉힐 수 있거든요. 그래서 파란색, 빨간색 경우가 2가지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일단은 여자를 먼저 줄을 세우면요. 여자부터 줄을 세우면 여자를 줄을 세웁니다. 그럼 얘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5P5가 되니까 총 5팩토리알인데요. 그럼 여기서 주의하실 사항은 여자가 여자가 남자보다 앞에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남자가 앞에 쓰고 여자가 이렇게 쓰는 경우 2가지가 있으니까 총 경우의 수는 세 번째 총 경우의 수는 5팩 곱하기 2가지다. 이런 식으로 이제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곱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남자 세우고 여자 세우고 그러니까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는 연속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요 빨간색과 파란색은 경우가 이제 2가지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일이 2번 있기 때문에 곱하기 2를 해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고 얘는 합사건인데 원래 의미는 이겁니다. 5팩 곱하기 5팩 파란색 하나 여기 빨간색 하나 빨간색 경우의 수 하나 더하기 5팩 곱하기 5팩 파란색 경우의 수를 원래는 더하는 건데 같은 수를 여러 번 더할 때는 곱해도 상관없겠죠. 그래서 여기는 곱하기 2를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남자 여자를 교대로 세우는 거는 곱하기 곱사건 그 다음에 얘네가 이제 일어나는 경우는 이 2가지니까 원래는 이렇게 더하기인데 같은 수를 더하기 때문에 곱하기 2를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어떻게 보시냐면 그 필수의 이제 13번 가기 전에 일단 확인 체크 문제 중에 잠깐만요. 확인 체크 중에 저기 이제 확인 체크 넘어와서 17번 문제를 한번 하고 갈게요. 이것도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가지고 이거 한번 하고 갈게요. 자, NPR인데 얘는 뭐냐 이렇게 이제 될 건데 얘는 이제 우리가 수식으로 봐야 되는데요. n-1 플러스 1이 있죠, 그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됩니다. n팩 이렇게 되죠. 원래는 NPR이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n-r팩이라고 원래는 얘를 표현하죠. 누구를요? npr이라는 애를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일단은 이렇게 표현하죠. 그럼 이제 얘를 이제 모양을 살짝 바꿔본다 이겁니다. 뭐 어떻게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바꿔볼 수 있는 거죠. 자, 여기 봅니다. 얘를 어떻게 하냐면 r n-r 그 다음에
플러스 1팩이라고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런데 위아래 모양이 다르므로 n-r 그다음에 플러스 1 이렇게 이제 뭐 하냐면 곱해주면 됩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자 n-r이라는 거는 n-r이라는 거는 r팩이라는 건 n-1 곱하기 n-r-1 곱하기 n-r-2 이런 식으로 해서 쭉쭉쭉 곱해서 어디까지 곱하냐면 뭐 3, 2, 1까지 곱한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다가 이게 이제 뭐냐면은 n-r팩인데 자 여기 잘 들어보세요. n 플러스 r 플러스 1팩이라는 녀석은 이겁니다. 여기에서 여기 보세요. 얘가 시작이 n-r 플러스 1이죠. 그 다음에 하나 빼면 n-r 그 다음에 하나 빼면 n-r-1 이런 식으로 해서 어디까지 3, 2, 1까지 곱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게 요만큼의 값이 얼마다? n-r팩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모양을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얘를 우리가 이제 굳이 표현한다 그러면 n-r 플러스 1 곱하기 n-r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이런 식으로 여기다 이걸 하나 곱해주게 되면 약분이 되겠죠. 약분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팩토리얼은 순열로 나타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n 쓰시고요. 일단 그 다음에 위에서 아래 걸 빼게 되면 자 이렇게 이제 되겠죠. n-r 플러스 1을 빼게 되면 당연히 r 마이너스 1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r-1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앞에 있는 얘를 한 번 더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n-r 플러스 1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증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증명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 뒤에 거 있는데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요. 좀 이렇게 접근을 해 주셔도 상관이 없겠는데 뭐냐면은 이걸 이제 두 개로 분리시키다 보니까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답지에 있는 거를 일단 뭐 한번 참고해 보시는데 이걸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예를 들어서 A란 사람, B란 사람, C란 사람, D란 사람이 있고 E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아까랑 비슷하게 좀 설명해 드리자면은 일단은 한 명을 제외합니다. 일단 어떻게 얘기하냐면 한 명을 제외합니다. 한 명을. 그럼 무슨 얘기냐?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만약에 뭐 전 세계 인구도 해도 되고 그다음 또 뭐 해야 될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해볼까요? 이렇게 좀 이분법적으로 봅시다. 어떻게 보냐면 이 세상에 있는 인구를 이렇게도 셀 수 있습니다. 남자, 그 다음에 남자가 아닌 사람, 그러니까 여자가 되겠죠.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전 세계 인구는요. 그다음 또 어떻게도 볼 수 있을까요? 또 하나는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자동차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을 다 합치면은 뭐가 될까요? 전체 인구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A란 사건과 A가 아닌 사건을 다 합치게 되면 전체 사건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전체적인 경우의 수를 셀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무슨 얘기냐? NPR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5명이 있다 그러겠습니다. 그럼 5명 중에 이렇게 할게요. 5명 중에 3명을 뽑아 줄을 세우는데 됐습니까? A가 포함되는 경우와 A가 포함되지 않고 줄을 세우는 경우 두 가지로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눠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나눠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A가 포함되지 않고 줄을 세우는 경우, 그 다음에 A가 포함되고 줄을 세우는 경우로 나눠볼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A가 포함되지 않으면은 그냥 일단 4명 중에 3명 골라서 줄 세우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4P3이라고 될 거고요. 그 다음에 A가 포함되어서 줄을 세운다 그러면은 일단은 A가 먼저 뽑혔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4명 중에 2명을 일단 3명을 뽑아야 되니까 2명을 더 뽑으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어떻게 되냐면 4명 중에 일단 2명을 뽑습니다. 2명을 뽑아 줄을 세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B하고 C가 뽑혔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이 사이사이에 뭐가 있겠어? 자리가 있겠죠. 그럼 그 사이에 뭐 하시면 돼요? A라는 사람을 이렇게 쑥 끼워 넣으면 되죠. 이런 식으로 쑥 끼워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A가 줄 서는 경우는 총 몇 가지다? 여기
세 가지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NPR이다 이렇게 하면은 5, P3이다 이렇게 하면은 어떤 특정한 인간 A라는 애가 포함되는 경우와 포함되지 않는 경우를 이렇게 나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4P3이 되겠죠. 그 다음에 특정한 애가 이제 A라는 애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4명 중에 2명을 뽑아서 줄을 세웁니다. 그 다음에 A가 그 사이사이에 낑기면 되겠죠. 그래서 NPR이라는 녀석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N-1, 얘 한 명 제외하고 나머지 몇 명, 3명 뽑아서 줄 세우는 경우 하나랑 그 다음에 N-1 한 다음에 P 한 다음에 여기 나머지 한 명 더 빼고 줄 세워요. A 뽑혔다 보고요. 그 다음에 A가 줄을 사이사이 쓰는 경우는 알가지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이제 해석이 가능하다. 그리고 수식적으로 증명하는 거는 답지에 나와 있으니까 수식적으로 증명하는 거는 답지를 이용해서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명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렸습니다. 참고 꼭 하시고요. 요거 일단 요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그 필수의 13번 요거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